저기 아파트를 구입할까 하는데요. 네, 어디일까요? 네, 신길역 부근에 있는 네. 신길동의 경남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신길 경남 아파트요? 네. 네. 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일까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실거주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한 4, 5년 후에 네, 거주할 건데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니면 네. 그때 제가 실거주할 시기에 네.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앞으로의 전망과 적정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연락 잘 주셨고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어려운 어떤 상담입니다. 모든 상담이요. 아,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네.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도 결과가 일반인들보다는 결과가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100% 맞으면 신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하고 시대 상황을 전체를 보고서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매수 여부인데, 네. 자, 매수의 첫 번째는, 자, 얘는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조금 다시 한번 보고. 이거를 네. 구입하는 목적이 시세 차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이렇게 수익형과 차익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익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이고, 수익형 부동산은 그만큼 월세 수익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름 하나로 뭐 오피스텔은 차익형, 뭐는 수익형,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안 됩니다. 네. 물건 하나하나 보고 따로 나눠야 되는데, 이 물건은 분명히 차익형 부동산 쪽에 가깝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면은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격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천년, 만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조정할 때는 또 조정이 됩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겠죠. 조정이 되고. 네. 기본적인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틀은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네. 세 가지.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 조정기는 첫째, 경제가 나쁘거나, 둘째, 인구가 줄어들거나, 셋째, 기타 여러 가지 상황상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면은 조정기가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하는 이 대답은 뭐냐면은, 지금 사두 갖고 4년 동안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4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쭉 경기도 나쁘지 않고 인구도 괜찮으면서 심리가 꺾이지 않을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거시적인 판단이에요. 모든 아파트의 흐름은 이거를 1차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아파트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또 봐야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투자 상품으로서 기가 막히게 좋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꺾일 때 안 꺾이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제가 나쁘고 인구도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안 꺾이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심리는 경제나 인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정책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해당이 돼요. 뭐냐면은 가격이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가격이 하면서 조정이 됐다 하고 어느 단계만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심리가 우르르 내놓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런 재화하고 다른 게, 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서 안 사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 분명히 제한데도 가격이 올라가면 더 살려고 하고 내려가려면 안 살려는 경향이 있어서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내릴 때는 아무리 내놔도 안 팔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눈에는 이미 우리 부동산은 작년에 이미 꺾여 섰어야 됩니다. 아, 제가 보는 눈에는. 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이 풀어지는 바람에 이 돈과 어울려서 또 정책적인 실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아파트까지 연결을 해서 아주 작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하여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여러 채 사더라도 세금이 그만큼 별로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주면서 아파트, 작은 아파트든 중소형 아파트들이 다 잠김 현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저는 가장 큰 실수였지 않았느냐, 이번 정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처럼 강제로라도 1주택을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더 높여 나가면서 이 상황을 2, 3년, 3, 4년만 끌고 갈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아파트 임대사업 했는 사람도 이제 서서히 만기가 되어 오기 때문에 네. 만기가 되어 왔었을 때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고비가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 요 1, 2년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동안에 돈은 계속해서 더 많이 풀릴 거다. 네. 그러나 이 더 많이 풀린 것들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왔었을 때는 세금 부담이 없는 작은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매매가 한 7, 8억, 10억 미만짜리. 네. 그런 거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물량들이 이렇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상으로 되는 것들을 두 채씩이나 세 채 갖고 있는 거는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것만 따지더라도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수백만 원이다. 아, 근데 그런 걸 두 개 갖고 있다. 이거는 거기에 10배씩 수천만 원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다 지켜봤었을 때 시대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걸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 선택으로 보면 얘도 거의 한 20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20년이 되었고 세대수도 400세대가 안 돼요. 네. 작아. 그러나 입지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물건 자체는 앞으로 4년,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얘가 재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면 어쩌면 이미 반영됐는지도 몰라요.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무리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도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현재 상태의 용적률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완전히 1대1 재건축이나 내 돈 다 내고 내가 재건축하겠다. 네. 그래서 세대수 똑같이 지금 뭐 한 400세대 안 되는 세대수를 각자 가져가겠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 이외에는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들은 분명히 신길역 1호선이나 5호선이 인접한 아주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도 불구하고 네. 똑같은 평수가 재건축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고 흐름도 그런 아파트가 너무 올라가면 따라서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못했던 사람이 돈이 안 되니까 네. 그 작은 돈으로도 사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 위주의 아파트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투자성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그냥 1, 2년 정도 그냥 계속해서 좀 놔둬보고 네. 2, 3년 뒤에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더군다나 4년 뒤라면은 네. 4년 동안 갖고 계시는 돈을 차라리 네. 조금 안전자산의 월세든 뭐든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쪽으로 굴려가다가 네. 그 돈을 다시 그때 가서 매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아,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